자, 저 들어왔습니다. 저번 영상 찍어봤더니 목소리가 여전히 좀 눌러있네요, 눌러. 자, 이번에는 가격 원칙하고 감정평가의 규칙인데, 일단 감정평가 규칙은 매년 하나 나오고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가격 원칙은 뭐가 중요하다?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이 두 개가 중요하다는 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가격 원칙에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써놨습니다만, 빵크노트에 써놨습니다만, 일단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좀 해줘요. 우선순위를 두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변동의 원칙은 꼭 기억해야죠. 변동의 원칙은 가격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가격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자, 가격이 끊임없이 변화하는지를 알았다면 그걸 활용해 먹어야죠. 그래서 감정평가에서는 어디서 활용합니까? 요 기준 시점이죠.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몇 월, 며칠자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걸 밝혀줘야 된다. 이게 기준 시점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자,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은 항상 앞에 두 글자씩이 생략되어 있죠.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이죠. 외부 환경과의 적합. 근데 외부 환경의 대표적인 주자가 뭡니까? 바로 지역이죠, 지역. 부동산의 가격은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 다른 말로 지역과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적합의 원칙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균형은 내부죠, 내부 구성 요소. 내부 구성 요소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외부가 나오면 적합이고 내부가 나오면 균형의 원칙이겠죠. 자, 첫 번째,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항상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됩니다. 이게 적합의 원칙이죠.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 자, 그리고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결합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부는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외부는 적합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조심해야 될 사항이죠. 자, 그리고 항상 지역 분석이 나와요. 이 지역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외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분석할 때는 적합의 원칙을 활용하는 거죠. 적합의 원칙. 그리고 적합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감가고 이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 학에서만 쓰는 거니까 항상 외부적 원인으로 발생되는 감가 이렇게 해줘야죠. 자, 그리고 개별 분석, 부동산의 개별 분석은 부동산의 내부를 들어가서 하는 것이니까 내부 균형을 따지는 균형의 원칙이고, 그리고 균형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능적 감가 이렇게 해줘야죠. 제가 하나 해볼까요? 여기 지금 주택이 하나 있어요. 주택. 자, 그럼 첫 번째. 주택이 노후화돼요. 주택이 노후화되면 뭔가 설비들이 구식이 되는 거죠. 설비들이. 그럼 우리는 가치를 후려치겠죠. 그게 바로 감가란 말이에요. 감가. 그런데 내부의 구성 설비가 구식화됐다는 건 내부 구성 요소에 균형이 깨져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이때 발생하는 감가는 기능적 감가겠죠. 기능적. 자, 그런데 외부에 쓰레기 하차장이 들어와요. 이렇게 쓰레기 하차장이 들어오면 또 주택의 가격이 후려쳐지겠죠. 이걸 우리는 감가라고 하죠. 근데 외부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감가니까 이걸 우리는 경제적 감가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 그래서 암기 코드는 항상 자, 개별 분석에 끼역 나오면 균형의 원칙에 끼역 나와야 되고, 그리고 기능적 감가에 기역. 그래서 끼역이죠. 개별 분석,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그다음에 지역 분석에 찌읒이 나오면 항상 적합의 원칙이죠. 찌읒. 그리고 경제적 감가. 자, 요 뒤쪽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최소한 요 앞은 기억해 줘야죠. 지역이 나오면 적합의 원칙이고 개별 분석이 나오면 균형의 원칙을 활용해 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한번 봅시다. 복도의 천장 높이를 과대 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의 선호도가 떨어졌다.
자, 시장의 선호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봐야죠. 원인. 근데 그 원인이 뭐니? 그러면 천장이 너무 과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냉난방비가 심하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천장 높이가 너무 크다 그러면 내부 구성 요소에 균형이 없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균형의 원칙. 자, 그리고 시장의 선호도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감가는 감가인데 내부 균형이 없어서 발생하는 감가니까 기능적 감가가 작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 읽어보지 않아도 여기 뭐가 탁 보입니까? 지역이 보이잖아요,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적합의 원칙이겠죠.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 자,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지역인 A지역에 개발업자가 고급 주택을 건축하자 고급 주택의 가격이 건축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럼 봐요. 주택의 가격이 건축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감가가 후려쳐진 거잖아요. 감가가. 근데 요때 감가를 뭐라 그래요? 지역이라는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아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경제적 감가. 이렇게 추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변동의 원칙, 기준 시점. 자, 외부 또는 지역과의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의 원칙. 이 세 가지는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대부분 정답이 어디 있다? 적합의 원칙 또는 균형의 원칙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일단 넘겨봐요. 55조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거는 반드시 나와요. 봅시다. 첫 번째 기준 시점을 물었네요. 1번은 기준 시점이 용어 정리예요. 기준 시점이 뭡니까?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해.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날짜가 몇 월 며칠입니까? 그러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합니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감정평가에서 기준 시점이 뭐니? 그러면 가치추계 또는 감정평가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야. 근데 이 날짜가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이니? 그러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해. 자, 그리고 밑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에는 그 날짜에 무슨 조사?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자, 함정은 뭐가 나올까요? 여기에 현장조사라고 가끔 나와. 현장조사. X 가격조사야. 그리고 완료한 날짜예요. 개시한 날짜가 아니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자, 그 다음에 시장가치, 기준가치. 기준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똑같죠.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까?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 시점은 기준이 되는 시점이고 기준이 되는 날짜고 정확히 몇 월 며칠인가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고. 자, 기준 가치는 기준이 되는 가치고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까?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시장 가치가 이렇게 정의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시장 가치의 정의는 길어요. 감정평가 규칙의 정의가. 그래서 뭔가 짧다. 2줄 정도 된다. 그럼 무조건 틀린 지문. 짧으면 무조건 틀린 지문. 길면 일단 맞았다고 보면 돼. 근데 혹시 모르니까 길 때, 맞아 보일 때 두 가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장 가치는 어떤 시장에서 만들어진 가치입니까? 그러면 통상적인 시장. 통상적인 시장. 자, 합리적 시장 X, 합리적 시장 X. 그 다음에 또 시험에 한정적 시장 X. 어떤 시장? 통상적인 시장, 통상적인 시장.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가치를 말하나요? 그러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게 통상적인 시장이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능성이야. 가능성. 시험에 성립될 금액이 가장 높은 가액입니다. 그러면 X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인 것이죠. 자, 그리고
시장 가치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딱 줘요. 요 앞에는 다양한 표현이 들어가요. 다양한 표현. 어떤 표현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뭐 법률에 규정이 있다. 또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다. 또는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 뭐 이렇게 여러 말이 들어가지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주면서 시장 가치가 원칙이지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물어보면 이게 뭐 할 수 없겠어요. 할 수 있다. 항상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자, 현황은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는 거죠. 근데 있는 그대로라는 것도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자 있는 그대로 기준 시점이죠. 감정평가는 무조건 기준 시점에서의 이용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기준 시점에서의 공법상 제한을 있는 그대로. 자, 기준 시점에서 공법상 제한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이 말은 당연히 기준 시점, 아니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요 가운데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똑같아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시장 가치가 나왔어요. 시장 가치가 원칙인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답을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은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는 건데 야, 혹시 실제와 다른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황 기준은 기준 시점의 이용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데 혹시 말이야 실제와 다른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니?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니? 그러면 평가할 수 있다. 시장 가치가 원칙인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니? 할 수 있다. 자, 시장 가치는 짧게 나오면 어떻게 돼? X. 틀린지 뭐. 짧으면 무조건 틀린지 뭐. 그러나 길다 그러면 두 가지로 확인해야죠. 통상적인 시장, 그리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된 가액. 자, 그 다음에 개별 물건, 평가는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근데 개별 평가에 예외가 세 가지가 있죠. 자,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게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둘을 합쳐서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물건이야.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게 쉬운 거예요. 일괄과 구분만 평가해 주면 되죠. 자, 뒤를 봐요. 원칙이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아니 둘을 합쳐서 말이야. 둘을 합쳐서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니?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개별로 평가하는데 말이야. 하나의 물건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니?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이게.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는 논점이 뭐냐? 둘 이상의 물건이 이렇게 나오면 둘을 합쳐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 하나로 시작하면 하나의 물건을 쪼개서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분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 그럼 뒤쪽은 요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일괄평가가 나오려면 둘 이상의 물건이 둘을 합친 게 일괄이고 하나의 물건이라도 그러면 쪼개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딱 몇 번만 읽어주면 돼요. 얘는 함정으로 잘 안 나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일괄이나 구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여기까지가 시험의 90%란 말이에요. 여기가 시험까지. 그런데 이제 나머지 거 봅시다.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 그럼 일단 가격 원칙에서 우리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자, 47페이지. 자, 예측의 원칙이에요. 예측의 원칙. 요거 한번 봅시다. 예측의 원칙. 예측의 원칙은 누가 봐도 부동산은 항상 장래가 중요하니까 장래를 예측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부동산의 가격은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항상 장래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 예측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게 바로 예측의 원칙이에요. 부동산 가격은 장래 예측이 반영되어 있다. 이걸 우리는 무슨 배열이라고도 하죠? 장기적 배열이라고도 하죠. 장기적 배열. 자, 그 다음에 좀 어렵고 요새는 잘 안 나오는 건데 요거 있네요. 요거. 뭐 대체 원칙, 경쟁의 원칙, 기여의 원칙, 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제가 빼버렸어요. 그래. 이게 제목에는 들어가 있지만 대체 원칙부터 봅시다. 대체 원칙은 읽기 전에 요거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대체 원칙은 유사성의 원칙이에요. 유사성. 비슷한 물건을 우리는 대체 관계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슷한 물건이 있다면 가격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비슷한 재화가 있다면 가격은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대충 이해돼?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은 비슷하니까 비슷하다고 가격이. 자, 그걸 어떻게 써놨냐 봤더니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합니다. 이게 비슷한, 유사한 재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된다. 서로 관련되어진다. 이 정도만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대체 원칙이에요. 이게 대체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재화는 가격도 유사해지더라. 이게 대체 원칙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비슷한 재화는 가격도 서로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비슷한 재화가 가격이 비슷해집니까? 그러면 비슷한 재화인데 어떤 기업이 한쪽만 가격을 올려요. 비슷한 재화인데 한쪽만 가격을 올려. 그러면 그 재화는 팔릴 것이다, 안 팔릴 것이다. 안 팔린다니까. 비슷한 재화인데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비슷한 가격을 책정해야 팔리는 거죠. 그게 바로 2번이에요. 2번. 자, 효용이 유사합니다. 그럼 비슷한 재화라는 뜻이잖아요. 비슷한 재화인데 가격이 서로 다르면 가격이 낮은 재화만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재화는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재화가 팔리기 위해서는 비슷한 재화가 팔리기 위해서는 가격도 비슷하게 책정해야 된다. 비슷하게. 그래서 대체 원칙은 두 가지가 잘 나와요. 비슷한 재화라면 가격이 서로 관련된다. 서로 주고받는 관련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비슷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효용이 유사하다면 가격이 낮은 재화가 선택되고, 뒷문장은 가격이 유사하다면 효용이 높은 재화가 선택된다. 요거 나오면 대체 원칙이라고. 효용이 유사하면 가격이 낮은 재화를 항상 소비자는 선택해요. 왜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은 비슷한 재화에 비슷한 가격을 책정해야만 합니다. 이게 대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이요. 경쟁의 원칙은 이거 하나만 읽어주세요. 요것만 나오니까. 자, 부동산에 항상 초과 이윤이 있어요. 초과 이윤이 있으면 이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항상 경쟁이 하게 돼요. 경쟁. 그리고 이런 경쟁은 초과 이윤을 소멸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초과 이윤을 소멸시킨다. 초과 이윤은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은 다시 초과 이윤을 소멸시킨다. 이런 게 나오면 경쟁의 원칙이더라. 경쟁의 원칙. 자,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입니다. 기여의 원칙은 요놈이에요. 자, 부동산의 전체 가격은 구성 부분의 기여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 표현이 잘 나옵니다. 기여도. 그러니까 대충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기여의 원칙이구나. 이렇게 대충 찾아요. 대충. 근데 이제 정확히 봅시다. 부동산의 가격은 구성 부분의 생산비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구성 부분의 기여도에 의해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어떤 사례를 들었습니까? 어떤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해서 뭔가 추가 투자를 해요. 추가 투자. 자금을 투자해서 이걸로 할까요? 자, 주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1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추가 투자를 한다고 해보죠. 그런다 해서 주택이 1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 해서 반드시 가격이 1억이 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1억이라는 비용을 투자했지만 1억이라는 비용이 돈값을 하지 못하면 1억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1억이라는 비용이 투입되었을 때 주택 가격이 1억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이 1억이라는 자금이
전체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게 기여의 원칙이에요. 기여의 원칙.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비용 그 자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구성 부분의 기여도, 가치 형성의 기여도에 의해 결정이 되더라. 자, 그리고 기여의 원칙은 항상 추가 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딱 할게요. 자, 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비용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비용이. 근데 그 비용을 투입을 할지 말지는 투입된 비용이 전체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하느냐, 기여를 하지 않느냐. 요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 투자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그러면 기여의 원칙. 그 추가 투자의 사례로 자주 나오는 게 인근 토지를 매수한다. 이거 추가 투자잖아요. 기존 건물을 증축한다. 그럼 추가 투자고. 그래서 다시 봐요. 자, 대체성 있는 두 개의 제하가 있을 때 비슷한 제하는 가격이 서로 관련되어진다. 대체 원칙이야. 대체 원칙. 자, 효용이 유사하다면 항상 소비자는 가격이 낮은 제하를 선택하려고 하더라. 대체 원칙이야. 대체 원칙. 자, 그 다음에 항상 가치는 구성 부분의 생산비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구성 부분의 기여도로 결정이 됩니다. 기여도, 기여의 원칙. 이거 쉽죠? 그 기여의 원칙은 어디서 활용됩니까? 추가 투자의 적정성. 인근 토지를 매수한다. 기존 건물을 중축한다. 추가 투자의 적정성. 이런 거 하나 추가해 놓으면 혹시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규칙에서는 요거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48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자, 감정평가 절차예요. 감정평가 규칙은 감정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자, 감정평가 법인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할 수 있다니까. 시장 가치가 원칙이지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현황이 원칙이지만 실제와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감정평가 절차가 있지만 순서를 조정할 수 있나요? 이게 뭔 어려운 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7가지 순서를 맞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문자로 어떻게 자 이렇게 4가지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달라겠죠. 자, 그러면 연상을 어떻게 해요? 자, 감정평가 법인이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온다는 거야.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누구세요? 물건이 무엇입니까? 평가 의뢰할 거니까 누구시오? 그러면 그런 걸 우리는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의뢰인과 물건이 딱 결정이 되면 나름 계획을 수립해요. 이런 게 처리 계획이에요. 즉 어려운 게 아니라 뭐 2주 안에 현장 나가고 3주 안에 감정평가를 한다. 뭐 이런 거야. 그리고 이렇게 계획이 끝나면 가장 먼저 뭘 하러 갑니까? 현장에 나가서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자, 현장에 나간 김에 뭐 해갖고 와요? 사진 찍어 갖고 와야죠. 그런 걸 우리는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처, 대자, 이 순서예요.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고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더라. 그리고 이 밑에 것은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 자, 여기까지입니다. 반복해 주십시오.